이런 제사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맹스북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드린 대로 소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뜬금없이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주된 스토리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가족들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 할머니인 심시선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와이로 간다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낸다고요? 그렇게까지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든다면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런 제사라면 어떨까요? 첫째, 가족 모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간다. 이건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제사를 지내러 하와이로 간다고? 생각만 해도 피곤해. 거기까지 가서 음식 차리고 가족끼리 단체로 무의미한 여행이나 다니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하와이라고? 나 진짜 가보고 싶은데 제사로라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왜 하와이냐고요? 이 책의 주인공인 심시선님이 젊은 곳을 보낸 곳이 바로 하와이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전쟁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오빠가 간첩으로 몰려서 피난을 갔던 심시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어져 하와이의 사진 신부로 가게 되어 꽤 긴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 정도면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낼 이유는 충분하겠죠? 둘째, 여행은 각자 한다. 여기서 조금 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가족끼리 하와이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대체로 떠오르는 장면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렌트하거나 혹은 패키지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가족끼리 서로 눈치 보고 막 누구는 어디가 좋았네 나쁘네 막 이러면서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일단 이 가족은 누구도 그런 계획을 세워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각자의 여행을 다니기로 합니다.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렌터카가 왜 세대야? 명준이 렌터카 수속을 할 때 놀라 물어왔다. 넌 내가 설명할 때 뭐 들었어? 설명했었나? 난정이 쿡 하고 자기 배우자의 팔뚝을 찔렀다. 명혜는 언제나 난정 쪽이 더 마음에 들었다. 우린 단체 여행을 온 게 아니야. 각자의 모험을 할 거야. 그러려면 차가 여러 대 필요해. 어떤가요? 이렇게 쿨하게 가족여행 할 수 있는 거 좀 부럽지 않나요? 셋째, 각자 여행을 하면서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심시선님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물건을 가져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제가 홀딱 반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니는 하와이로부터 왔지만 자손들은 그 시절의 어머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곳곳을 여행하면서 어머니를 추억하고 상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일 저녁 8시에 제사를 지낼 겁니다. 10주기니까 딱 한 번만 지낼 건데 고리타분하게 제사상을 차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각자 그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아있었구나 싶게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물건도 좋고, 물건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해도 좋고. 어려운데? 하지만 승부욕이 생겨. 제사에 승부욕이 생겨서 어쩔 거야. 이색적인 제사 계획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엄마가 젊었던 시절 이 섬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어다니면서 엄마 생각을 합시다. 엄마가 좋아했을 것 같은 가장 멋진 기억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품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사니까 상품은 좀 그렇고 박수를 쳐줄 거야. 에이, 말은 그렇게 해도 설레고 기대에 찬 걸 숨기지들 못하는 눈치였다. 아참, 훌라는 내가 배울 거야. 예약도 해놨어. 피해서 다른 거 해. 명혜가 선언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지냈던 제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있었던가? 얼굴 모를 조상을 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음식을 하고, 절은 남자들이 하는 그런 제사요.
저는 다행히 제사를 지내지는 않고 살지만 진짜 한국의 제사 문화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 가족의 제사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하영 문학평론가는 한 평론에서 죽은 자를 기리는 것이 슬픔의 기억이라기보다는 삶의 축제가 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 역시 죽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다면 슬픔보다는 기쁨, 제사보다는 축제의 이미지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심시선님도 살아생전 제사를 반대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도입부가 바로 심시선님이 생전에 TV 토론에 나가 제사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했던 발언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대사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진행자 심시선 씨, 유일하게 제사 문화에 강경한 반대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 사후에도 그럼 제사를 거부하실 건가요? 심시선, 그럼요. 죽은 사람 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봤자 뭐하겠습니까? 사라져야 할 관습입니다. 김행래, 밥값물 좀 드셨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통 문화를 그리 우습게 여기고 깔보면 안 돼요. 심시선,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입니다. 그것도 순전 여자들만. 우리 큰딸에게 나 죽고 절대 제사 지낼 생각일랑 말라고 해놨습니다. 진행자, 아, 따님에게요?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심시선, 셋째요? 하, 걔한테 무슨. 나 죽고 나서 모든 대소사는 큰딸이 알아서 할 겁니다. 김행래, 옵스 런행은 아주 골라서 하시는군요. 심시선, 선생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어느 쪽이 오래갈 생각인지는 나중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TV토론 21세기를 예상하다 1999년에서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강경하게 반대한 심시선님이지만 자손들이 준비한 이 제사는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4. 여행 비용은 어머니가 내신 책에 인세로 부담한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최고 되시고 부러운 포인트죠. 굉장히 장기간 하와이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다 어머님 책의 인세로.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심시선님은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지만 정작 가장 많이 팔린 건 그림도 아니고 평론집도 아니고 에세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녀가 하와이에서 만난 화가인 마티아스 마워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라고 소설 속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녀가 그의 연인이었고 그녀 때문에 그가 자살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알려진 것과 많이 다릅니다. 마티아스 마워는 가학적인 학대자였고 그녀는 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는데 마티아스 마워가 보란듯이 자살하고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유서를 남긴 거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문장은 이 맥락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화가가 어떤 한국인 여성을 사랑했고 그녀가 떠나자 자살을 했다라는 전 세계적인 스캔들은 그녀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시선의 말들이 날카롭게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각 장의 도입부에서 심시선님이 책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방송에서, 언론에서 했던 말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자손들의 삶과 하와이에서의 여정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제법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확장된 의미의 가족이라던가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 젠더 폭력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남편보다 유능하지만 아이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한 여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매력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침울하거나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주인공들은 시대에 함몰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과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세랑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심시선은 가지지 못한 과거이자 가지고야 말 미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토록 멋진 제사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그들이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이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시선이라는 존재를 과거로 가진 이들이라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죠, 사실.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끝내는 계속 해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세상을 등진 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 역시 삶의 계보에 심시선이라는 근사한 과거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내내 나에게 심시선이라는 할머니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분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종결되었고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과거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심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손에 오래 품고 기억할 작은 조각 하나를 쥐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풍경이 어땠냐고요? 그건 책을 직접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선으로부터였고요. 저는 맹스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